예. 민생당은 거대 양당을 실력으로 제어하고 호남 기반 제3지대를 열어갈 일당백의 실력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보내서 보수에게 단결을 요청하고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훌쩍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던 때 마침 시민사회 주도로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선거연합을 만들고 민주당은 후순위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진영,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비례민주연합에 적극 참여해서 박근혜 탄핵 세력의 부활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특히 선거제 개혁을 주도해온 민생당의 입장에서는 이 선거연합이 민주당 중심이 아닌 선거제 개혁을 주도한 정당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속 의원님들의 요청으로 선거연합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미래한국당은 자중질환에 빠졌고 비례민주연합은 초심을 잃고 중립적인 정치개혁연대와 또 오랫동안 청년운동과 환경운동에 매진해온 미래당, 녹색당은 선거연합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비례민주연합은 미래한국당과 비슷하게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친문 비례정당과 진보적 정의당이 포괄하지 못하는 제3지대를 묶어내기 위해 민생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 선거연합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정치개혁연대가 동력을 잃어버려서 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민생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를 크게 열어갈 기회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시민당 또한 미래한국당의 전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합니다. 미래한국당이 사라지면 우리의 정치 역사를 바꿀 선거제 개혁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선거제 개혁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민생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입니다. 민생당은 호남 기반 정당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화와 개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개혁진영의 주류 세력이었으며 지금도 개혁진영의 다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차별 기제는 여전합니다. 호남 기반의 민생당은 선배들이 차별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민주화로 승화시켰듯이 낙후되고 차별받으면서도 함께 차별을 당하는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 등이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또한 남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듯이 청년과 낙후지역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본소득과 예산 배정에 있어서의 적극적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고통받고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민생당은 민생을 제1과제로 삼는 정당입니다. 민생당은 청년 정당, 소상공인 그룹들과 재난 기본소득을 관철하기 위한 기자회견, 토론회, 대정부 질문, 예결위 활동 등을 통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이슈하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민생당은 특별 재난지역이 대구, 경북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전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매출과 소득이 급감한 분들에게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슈를 제기해서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제1야당도 하지 못하는 일을 민생, 개혁, 실용, 통합을 가치로 삼는 민생당은 짧은 시간에 해낸 것입니다. 정부가 50조의 금융대출을 푼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저리대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다릅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사드로 인한 중국발 불경기,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일본발 불경기, 코로나19로 인한 극단적인 불경기로 인해 이미 대출은 받을 만큼 다 받았고 더 이상 갚을 길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 경우에 신용 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정작 금융대출을 늘려봐야 중간에 금융당국,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형편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수 가능성도 높지 않아서 금융대출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 중간 운용 비용과 미회수 대출을 빼면 실제로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예산과 별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대출을 할 바에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도 훨씬 높고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대출 방식은 구시대 방식이고 재난수당이 새로운 시대의 방식입니다. 정부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2003년 고건 국무총리 당시 서울에 큰 수해가 났을 때 피해 사진 등을 근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특별 위로금 200만 원씩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 전주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를 지급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03년에도 했고 지방의 도시에서도 하는데 중앙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의 전산화 수준은 세계 최고고 정부의 정보 수집 정도 또한 개인 인권 보호 수준이 낮은 탓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매출 감소, 소득 감소 파악 시스템을 가동해서 특별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매출 감소와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재난수당을 시행해야 합니다. 50조 금융대출이 아니라 50조 재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을 제어하고 호남 기반 제3지대를 열어갈 일당백의 실력 있는 정당이 되겠습니다.